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정서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채널에 꽤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영상도 있고, 그리고 약 3주 전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테마주로서의 한전도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요즘 한국장에 이렇게 중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전 앞으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한전을 테마주로 엮느냐? 일단은 AI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원자력 관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전이 집중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많다는 점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조금 자세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전 최근에 차트와 그리고 대차장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넣어서 지금부터 AI로 기술적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 최근 들어 상당히 매매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 기술적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사용 방법부터 해서 전부 구독자 대상으로만 모두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차트 분석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고, 이 AI를 통해서요. AI가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기술적 분석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방법들 공유 원하시면 여기 번호로 010-7318-9563 문자에 청소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일본 기준으로 분석을 조금 해볼 텐데, 먼저 차트 분석부터 보시면 최근 흐름, 일단은 주가는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5월 들어 큰 하락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이게 5월 7일 기준이고요. 5월 7일일 거예요, 제 기준에. 이거는 체코 원전 기한 날짜고 이틀 전일 겁니다. 아무튼 이건 조금 뒤에 살펴보고요. 하락 직후 바로 저점 부근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고, 현재는 단기 지지선을 유지 중이다. 아무튼 하락 직후에 바로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 캔들에서 이탈 후 재진입 시도가 나타났었고요.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이는 매도 압력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 캔들은 꼬리가 긴 양봉 형태로 나타나며 단기 반등 시도를 시사한다. 이 부분을 조금 뒤에 좀 대차장고와 함께 비교를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요 가격 구간, 뭐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이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저항이라는 건 물론 차트로 봐서도 좋겠지만 호가창으로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조금 좋아 보이고요. 아무튼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 가격 구간은 이러하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 패턴 보시면 최근 들어 뭐 음봉에너지가 좀 강하다는 거죠. 매도세가 좀 강하다. 하락 전까지는 강한 상승 압축 구간이었으나 최근 풀림과 함께 하락세가 나왔었다. 비슷한 사례로 2023년 8월에서 9월 차트가 현재 차트와 좀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조금 뒤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 변화가 조금 여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3월 중순에 급감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보통 4월 초부터 공매도가 재개돼서 이쯤에 다른 종목들은 대차장고가 급증했단 말이죠. 근데 한전은 이때 급감을 했다. 아무튼 장고 급감의 의미는 단기 하락 압력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포지션이 구축 중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만간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도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가 흐름과 잔고 패턴이 단기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재반등 시나리오와 유사하다. 이 부분은 2023년 8월부터 9월 한전 차트를 한번 다시 같이 살펴보고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가격 추세는 현재 단기 상승 후 조정 구간이고요. 그리고 반등 가능하다. 거래량은 하락 시에 증가하고 반등 시 감소한다. 매도세 소화 후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잔고 추이, 대차장고 추이는 대량 감소 후 재정립 상태다. 단기 하락 리스크 감소, 재매집이 추정된다 라는 말인데요. 일단은 대차장고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대차장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3월 중순에 다른 종목은 급증할 때 급감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한 차례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 모습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요. 5월 1일 기준으로 조회를 다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대차장고가 5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급감했다. 이때 아마 체코 원전 계약 관련해서 원전 계약 불발 소식이 들려올 텐데
그 언론 보도를 틈타서 조금 대차장고를 좀 갚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거는 아무튼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보고요. 우선은 2023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 나왔던 그 구간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비슷한 사례로 2023년 8월에서 9월 한국전력 차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에서 9월이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2023년 8월. 자, 8월에서 9월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시겠네요. 이 부분과 현재 차트가 유사하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하락 차트죠. 전형적인 하락 차트고 하락 동반되면서 거래량도 사실 뭐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주가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구간과 사실 과거와 현재 비교해 볼 만한 패턴은 아니다. 그렇다고 과연 챗GPT의 기술적 분석이 틀렸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일, 이번 주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이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유. 자, 이번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과거 데이터를 현재 상황에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차트가 이런 모양을 보였었으니 현재도 그 방식을, 그 모양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인데, 물론 저도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저런 기술적 분석이 빗나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보시면 사실 저 때와 지금 한국전력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 일단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8년 만에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이랍니다.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끌어올렸고, 그런데도 재무 상황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재무 정상화까지는 조금 먼 길이 남았다라는 보도도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3배가 뛰었으니까요. 아무튼 흑자전환을 7분기째 이어가고 있는 한전의 모습입니다. 중간에 탈원전이라든지 좀 복잡한 일들도 많았었고요. 단 7분기째 흑자 전환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의 미래에 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AI가 간과한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이런 추세를 지금에 와서야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GPU 1만 장 7월에 발주를 해서 이걸 어디에 쓰느냐면요. 슈퍼컴퓨터에 일단 8,000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슈퍼컴퓨터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 여기에 1만 장 중에 8,000장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이렇게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 사용이 되거나 국가적인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 조금 뒤에 이제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주한 AI GPU, AI용 GPU를 가지고요. 자, 그럼 이게 1만 장 이상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 GPU 문제점 뭐죠? 전력 소모죠. 전력 소모 어마어마합니다. 이 GPU를 가동시키는 전력에 거기다가 이걸 또 냉각을 시켜야겠죠. 쿨링. 여기에 소모되는 전력도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I는 이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도 보시면 1년 전기료만 200억이랍니다. 슈퍼컴 한 대에. 슈퍼컴 6호기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는데 이게 1년 전기료만 200억이에요. 이 슈퍼컴에 기사 내용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GPU가 일단은 한 8,000잔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기사에도 나와 있네요. 엔비디아의 GH200 이 GPU가 8,000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보시죠. 8,000장짜리 슈퍼컴퓨터 가동, 이게 1년 전기료가 200억.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일단 구하는 게 한 여기 2배 정도 되죠. 200억에 2배 곱하면 400억. 이게 물론 말도 안 되는 계산식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정부에서 구하는 GPU가 돌아가기만 해도 1년에 전기 사용료만 400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바라봤을 때 이 전기 사용료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모두 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아무튼 이 탈원전에 대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폐기를 한다고 하니 한전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될 종목임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보시면 그나마 좀 악재가 있을 만한 구간이
이 부분이네요. 5월 13일. 이때가 실적 발표 날이었거든요.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왜 오느냐? 아까 기사에도 보여드렸지만 7분기째 흑자 상태이긴 하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 살짝 내려간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바로 반등을 해버리죠.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 AI의 기술적 분석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건 조만간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4월부터 끊임없이 올라갔죠. 끊임없이 우상향 중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리스크가 하나 있다면 공매도에 진입이 대기 중이다. 공매도가 진입 대기 중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두 개 리스크 빼고는 사실 한국장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전력 들고 가시는 거 뭐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과 제 다른 영상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말씀을 드렸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